녹화방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건설자금 이자 그리고 업무무관 이자를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찍어 볼 거고요. 그 전에 요청이 있었던 신탁은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 정리 끝나는 대로 바로 올릴게요. 요 건설자금 이자하고 업무무관 이자는 곧바로 가능한 거니까 먼저 할게요. 순서를 바꿔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신탁을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로 정리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화내지 마시고요. 건설자금 이자를 얘기를 해볼게요. 건설자금 이자. 재무회계 공부하실 때 이미 공부하신 거예요. 어떤 자산을 매입하거나 제작하거나 취득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돈,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자산의 취득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빌린 돈의 이자 비용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니까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조문이에요. 우리가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자산 취득을 위해서 빌린 돈을 특정 차입금이라고 부르고요. 이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곧장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추후에 그 자산이 처분이 되거나 그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라면 상각이 될 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당장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라고 표현하고요. 차입원가는 이자 비용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는 자본화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법인세법도 입장이 똑같아요.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은 무조건 자본화를 해야 한다. 강제사항이에요. 강제사항. 얘는 자본화를 강제해요. 특정 차입금 말고도 일반 차입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반 차입금. 이 일반 차입금은 말 그대로 자산의 취득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빌린 돈이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에요. 얘도 차입금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할 테지만 자산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본화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하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그렇지 않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자본화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다. 자, 그러면 자본화를 한다 그러면,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에 대해서 자본화를 한다 그러면 회사가 비용 처리해 놓은 걸 우린 다 손금 불산입해야 돼요. 자산의 원가에 더할 거니까, 비용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수업 목적상 우리 시험 문제는 다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있거든요. 손금 불산입이 나오면 법인세 부담 최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이거는 강의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돼요. 우리는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자본화가 더 중요해요. 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거예요.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 본사든 뭐든 좋아요. 건물 건설 공사를 한대요. 건물 건설 공사를 하는데
X1년과 X2년에 걸쳐서 한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X1년, 여기가 X2년. 공사를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가 X1년이고, 여기가 X2년이라고 했을 때, X1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X2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건물 건설 공사를 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화 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자산을 취득하는 기간. 그래서 막 각가지 비용들이 막 발생하고 그 비용들을 자산의 원가에 막 더해야 되는 기간, 자본화 기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재무회계 공부하실 때 자본화 기간이 자본화 개시일로부터 자본화 종료일까지라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자본화 개시일부터 자본화 종료일까지가 자본화 기간이 되는 것이고, 다만 법인세법은 자본화 종료일에 대한 명문 규정은 있는데 자본화 개시일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자본화 개시일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공부하신 그 자본화 개시일의 내용과 법인세법의 내용이 동일해요. 자본화 종료일은 별도 조문이 있고요. 자, 이렇게 갑법인이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공사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돈을 빌리기로 했대요. 어떻게 빌리냐면 돈을 공사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빌렸어요. 6월 1일 날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빌렸고, 이 돈은 X2년 12월 31일 날 상환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냥 가정이에요. 요만큼이 차입 기간이 돼요. 차입 기간. 지금 건설 중인 그 건물의 취득을 위해서 직접적인 그 목적, 취득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빌린 거니까 얘는 특정 차입금이에요. 특정 차입금의 차입 기간이다. 특정 차입금. 그러면 이자라고 하는 건 차입금, 차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원가니까 요 X1년 6월 1일부터 X2년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이자 비용이 다 발생해요. 그러면 특정 차입금의 이자로서 요 6월 1일부터 X1년 6월 1일부터 X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다 자본화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아무리 특정 차입금의 이자라 하더라도 자본화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만 자본화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겠죠. 자본화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아닌 기간은 말 그대로 자산의 취득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요 기간은 자산의 취득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아니에요. 요 기간도 이미 자산의 취득이 끝났잖아요. 공사가 끝났으니까 자산의 취득이 끝났고, 그럼 요 뒤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특정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 차입금의 차입 기간 전체에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화 기간과 겹치는 기간의 이자만 자본화를 하는 것이다. 이거를 일단 하나 정리하셔야 하고요. 혹시나 이 자본화 기간 중에 회사가 특정 차입금을 일시 예금했대요. 일시 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이자 수익은 자본화할 원가에서 차감하셔야 돼요. 얘는 자본화할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본화할 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 원가에서 차감하셔야 돼요.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로 모아서 원가에 가산했다면 이자 수익은 이자 비용의 부호 반대잖아요. 걔는 그래서 거꾸로 이자 수익은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예금으로 인한 특정 차입금, 이 특정 차입금을 일시예금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이자 수익을 얻었다면 그 금액은 자본화할 원가에서 차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요 자본화 기간 중에 회사가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해서 이 차입금을 쓴 게 아니라 회사 운영 자금이 급해갖고 일부 운영 자금으로 전용을 하는 기간이 있대요. 운용 자금으로 전용한 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뭐 X2년 2월 1일부터 X2년 3월 31일까지 그렇게 2달간 운영 자금으로 특정 차입금을 전용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 없이 이 특정 차입금을 쓴 거니까 요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자본화 대상 원가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의 산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자본화할 원가. 자본화할 원가는 특정 차입금 빌린 돈 곱하기 부담하기로 한 연 이자율, 은행으로부터 빌려올 때 부담하기로 한 이자율 있죠? 곱하기 365, 6년이라면 366분의 자본화 기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일부 자본화 기간 중 일부 운용자금으로 전용한 금액이 있다면 운용자금 전환한 금액,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 원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요게 이자 비용 중 건설 자금 이자로 갈 금액. 혹시나 일시 예금을 통해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있다면 그 금액은 차감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건설 자금 이자로 가야 될 금액은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을 A라고 해보고 요 금액을 자리가 부족해서 요 금액을 A라고 하고 요 금액을 B라고 했을 때 질문. 회사가 계상한 지급이자, 그러니까 이자 비용 중에서 손금 불산입해야 되는 금액은 A일까요? B일까요? 많은 분들이 B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B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회사가 계상한 지급 이자 중에서 이자 비용, 지급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중에서 손금 불산입할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얘는 이자 수익이에요. 얘네들은 이자 비용이에요. 우리가 회사가 계상한 이자 비용은 요 금액이에요. 얘는 회사가 계상한 이자 수익이에요. 우리가 이자 비용 중에서 손금 불산입할 금액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 건설자금 이자의 원가로 가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B지만 회사가 계상한 이자 비용 중에서 손금 불산입할 금액은 요 금액이라고요. A 금액. 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게 건설자금 이자, 특정 차입금의 건설자금 이자고요. 이제 건설자금 이자로서 법인세법상 계상해야 되는 금액보다 회사가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그리고 과소하게 계상한 경우를 나누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이 끊고 별도의 영상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건설자금 이자로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까지만 얘기했고요. 이거 잠깐 끊고 새로운 영상으로 회사가 자본화해야 되는 원가, 세법상 자본화해야 되는 원가보다 과다하게 계산한 경우, 과소하게 계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얘기를 별도의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